자기가 인생이 되게 바뀌었다라고 얘기를 하신 분이 있었거든요. 예전에는 뭐 백화점에 가서 쇼핑을 해도 아무도 나에게 말을 걸지 않고 뭐 도와드릴까요? 라고 얘기하지 않고 이랬는데 수술을 하고 백화점에 갔더니 점원이 졸졸 쫓아다니더라는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신경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많지 않은 여자 성형외과 전문의 중에 한 명이고요. 10년 동안 쌓은 노하우를 가지고 많이 아름다움을 전파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비율이 어떻게 돼요? 남녀님들과 여성분이? 이제 제가 전문의 면허를 딸 때만 해도 전체 한 100명 중에 10명, 15명? 뭐 이렇게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몇 년 사이에 많이 늘어났어요. 예전에 제가 처음 전문의 됐을 때 이제 여자 원장님들 모임에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다 모여서 100명이 채 안 됐었어요. 여성 전문의로서 진료를 보실 때 혹시 뭐 불편한 점이나 뭐 조금 연세가 있으신 어머님들이 상담 오시는 경우에 약간 불신하는 경향이 조금 있어요. 그리고 나이가 몇 살이냐, 경력이 얼마나 됐냐 이렇게 꼬치꼬치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오히려 젊으신 분들이나 다른 분들은 여자여서 말하기 더 편하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일단은 가슴 수술이라던가 내 몸을 보여줘야 되는 수술을 상담하거나 수술을 하는 데 있어서 남자 원장님들보다 훨씬 편하게 다가오는 그런 면이 또 있고, 그리고 여자의 마음은 여자가 안다고 여자가 원하는지를 뭔지 가장 정확하게 캐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이제 여자 성형외과 의사로서의 장점인 것 같아요. 처음부터 성형외과를 정해놓고 전문의로 가신 거예요? 저도 몰랐는데 지금 성형외과 한 친구가 저랑 다른 친구랑 2명이 있어요. 근데 그 둘이서 예과 1학년 때 우리 성형외과 하자라고 얘기를 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신기하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일단은 의사 면허를 따고 나서 인턴 할 때부터 성형외과 해야겠다라고 마음은 먹었었어요. 계기가 있으시나요? 제가 한양대 의대를 나왔는데 가슴 재건하시는 교수님이 계셨거든요. 이제 암 수술을 해서 가슴을 절제한 분들은 이제 가슴을 재건해주는 그런 수술을 많이 하시던 분이었는데 너무 수술을 잘 하시는 거예요. 반대 가슴하고 똑같이.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고 성형외과는 뭔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과, 정상에서 더 좋게 만들어주는 과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기본적으로 앉아서 막 이렇게 공부하고 뭐 이런 과보다는 수술하는 과가 더 적성에 맞았어요. 수술하겠다 피를 보게 되는데 그게 제일 무서워서 그때 생각을 안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저는 처음부터 아무렇지 않았어요. 되게 막 이렇게 의학 드라마나 이런 데 보면은 해부학 실습하다가 막 이렇게 쓰러지고 막 수술실 들어가서 피 보고 쓰러지고 그러는데 저는 해부학 실습 당연히 잘 했고 처음 실습 나가가지고 수술실 들어갔을 때도 되게 그냥 재밌고 좋았어요. 수술실에서는 몇 시간 있어도 안 힘들었어요. 와우. 표가 났어요. 환자분 중에 좀 인상 깊었던 환자가 있었어요? 어떤 분은 이제 눈하고 코하고 지방 이식하고 다 같이 수술하신 분이었어요. 여자분이었는데 자기가 인생이 되게 바뀌었다라고 얘기를 하신 분이 있었거든요. 예전에는 뭐 백화점에 가서 쇼핑을 해도 아무도 나에게 말을 걸지 않고 뭐 도와드릴까요? 라고 얘기하지 않고 이랬는데 수술을 하고 백화점에 갔더니 점원이 졸졸 쫓아다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이렇게 얼굴이 예뻐지면 세상 살기 편해지는구나 라는 거를 처음으로 느껴봤다고 하면서 되게 고맙다고 하셨거든요. 그런 환자분들 보면 이제 스스로도 되게 뿌듯하고 되게 기분도 좋고. 그럼 평상시에도 다른 분들 보실 때 코 이런 거 막 자주 보시나요? 대부분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얼굴 딱 보면 견적 나오나요? 막 이렇게 물어보는데 사실 견적 나와요. 얼굴 보면 아, 눈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코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되게 예뻐지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얼마 이렇게 견적을 내는 건 아니지만 어떻게 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들죠. 얼굴 이렇게 볼 때마다. 코 수술하실 때 가장 중점이 두는 부분이 있으실까요? 보형물이 들어가는 수술이다 보니까 염증 반응이나 이런 게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높은 수술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수술할까? 그게 가장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코를 수술하면 그냥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이 말을 하고 웃고 표정을 짓고 할 때마다 근육이 작용하면서 코의 모양이 계속 좀 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예쁘게 코 모양이 장기적으로 유지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가장 많이 중점을 두는 편이에요. 코 수술 하시는 분 제대로 진짜 많잖아요. 네. 그 원인은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
되게 염증이 있는 경우는 거의 소수에 해당하고 대부분은 모양의 불만족에 의해서 재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주 오래전에 수술하신 분들은 거의 콧대에서 코끝까지 실리콘으로 쭉 넣어 있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코끝이 비쳐 보이고 막 실리콘 뚫고 나올 것 같고 막 이런 경우 있거든요. 그런 경우 수술하는 거랑 약간 유행이 달라져서 모양이 마음에 안 들어서 재수술하는 경우 있고. 뭐 트렌드가 이제 과거에서 어떻게 조금 변했다. 간략하게만. 예전에는 한국인들이 되게 코가 낮고 높은 코를 원했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코가 높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점점 이제 성형수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그게 거의 2000년대 초반인 것 같아요. 2000년대 초반에 뭐 미뇨린이나 뭐 한가인 이렇게